여러분,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2억 원. 그 돈을 아들 결혼을 위해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돌아온 말 아십니까? 고작 2억이요? 그걸로 집이 되겠어요? 남자가 집은 당연히 해와야죠. 5억 다 내놓으세요. 그 말, 누가 했을까요? 바로 예비 며느리 어머니였습니다. 60이 넘은 제가 새벽 일찍 일터에 나가 허리 휘어져라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고,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는데도 부족하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달았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보, 은행 적금 만료된 거 봤어? 드디어 5억이 넘었네. 당신 참 고생 많았어. 그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을 때 참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 돈이 어떻게 모인 줄 아십니까?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인테리어 현장에 나갔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쉬면 돈이 안 되니까요. 야근 수당 몇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점심은 늘 1,000원짜리 김밥 2줄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자 대우를 받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몇 달을 공짜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져라 현장 일을 돕고 기술도 못 배우고 일당도 못 받은 적도 있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나에겐 아내와 아들이 있다. 그 마음 하나로요. 5억 중 2억은 아들 결혼 자금. 남은 3억은 제 노후. 그게 제 인생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은 얼마 전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참하고 여성스러워서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렸어요. 아내 말로는 꾸미기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뻤어요. 사근사근해서 시부모 될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고 참 잘 대해줘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로 했고 드디어 상견례 날 저는 10년 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제겐 제일 좋은 옷이었으니까요. 새 넥타이도 하나 사서 맸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더니 여자 쪽 가족이 이미 와 있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의 바른 목소리, 단아한 모습.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날처럼 여겨졌습니다. 어쩜 딸을 이렇게 곱게 키우셨습니까? 제가 감탄하자 예비 며느리 어머니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좋은 분을 만났다고 매일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군요. 명품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럴 수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서로 자식 자랑에 맛있는 음식까지 완벽한 상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반쯤 나왔을 때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이들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다렸다는 듯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아, 그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들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도와줘야죠. 어머, 정말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 비싸도 그 정도면 대출 합쳐서 괜찮은 집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부터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2억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족하다니. 그럼 얼마를 바라는 걸까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강남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동네 전세가 최소 6에서 7억은 해요. 6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5억인데 그걸 모두 아들 신혼집에 쓰라니. 그때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버님, 집은 남자가 준비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4에서 5억 정도는 보태주셔야죠?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이라뇨? 그 당당한 목소리.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로부터 그래왔잖아요. 남자가 집을 마련하고 여자가 시집 오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4억이면 4억도 부족해요. 요즘은 최소 5억은 있어야 체면치레가 되죠? 체면치레. 제 평생 노동의 대가가 그들에겐 체면치레에 불과했던 겁니다. 옆에 앉은 아들은 제 얼굴을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 눈빛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 5억입니다. 그중 2억을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자라다 하시면서 5억을 다 내놓으라고요? 아버지는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셨어요. 점심도 김밥으로 때우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체면치레라뇨?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아버지 노후 자금입니다. 60이 넘으신 분이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그걸 왜 다 내놓으라 하십니까? 아들의 외침에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질하던 손들이 멈추고 모두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래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아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래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5억을 다 내놓으라 하시면서 그마저도 부족하다 하시잖아요. 이게 축복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아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누군가 저 대신 해줘야 할 말을 제 아들이 다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버릇없는 사위 나도 싫다. 우리 집을 모욕줘도 유분수지.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수정아 나가자.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아들의 옆모습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를 낸 건 아닌가요? 한참을 말이 안 나오더군요. 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잘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대견하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줬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너는 알고 있었구나. 아들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에 서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존중 없는 곳에 사랑이 오래 머물 수 없구나. 예비 며느리 가족은 제 평생의 노고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5억은 단지 체면을 위한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잘한 거 맞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사실 저도 처음엔 아쉬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예쁘고 착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문제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어머니 말을 그냥 따르는 것 같았어. 결국 문제는 그 어머니였지. 그렇습니다. 돈을 당연히 요구하는 태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그때 상견례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는데 사치하는 여자는 멀리해야 한다는 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 어머니 보셨지 않니?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와서 우리 돈이 부족하다더라. 명품을 좋아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남의 돈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면서 자기 사치를 채우려는 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아들아,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야. 아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여자를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는 눈이요. 그 순간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그때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간호사예요. 검소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밝고 편안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보렴. 며칠 뒤 아들은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달라요. 아버지가 힘들게 모으신 돈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돈은 아버지 것이니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벌어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여자가 있단 말이냐? 아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 저는 또 정장을 꺼내 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새 며느리 될 아가씨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명품 하나 없었지만 얼굴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고생하며 가정을 위해 애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들었구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존경한다는 말을 먼저 꺼내다니. 고맙구나. 그래도 아버지가 조금은 도와줘야지. 그녀의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 아가씨가 진짜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 제 말에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났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버님, 신혼집은 전세 5억짜리로 알아봤어요. 5억.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아,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내가 2억을 보태줄게. 아버님, 감사하지만 1억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모은 돈도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대출받아서 마련해 볼게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으려 하는 며느리라니. 이런 며느리라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 가득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첫 번째, 상견례에서 저는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땀과 노력이 체면치레에 불과하다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노고를 이해해주고 존경해준 며느리를 만났으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남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재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지요. 지금 제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집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습니다.